어제 우리 시장은 상승했습니다. 큰 폭의 상승은 아니었지만 코스피가 60일 이평선을 넘어 2,500선을 회복했다는 데 의미가 있겠습니다. 시장에 어젠 두 가지 선물이 있었죠. 금리와 환율입니다. 금리와 환율이 동시에 떨어지면서 외국인 수급이 우호적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장은 FOMC 의사록과 엔비디아 실적이라는 두 가지 선물을 기다렸을 텐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함께 보시죠. 어제는 코스피가 0.77% 올라 2,510선, 코스닥은 0.48% 상승해서 817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11거래일 만에 2,500선을 회복했는데 여기엔 외국인 수급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외국인이 어제 유가증권시장에서 3,531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시장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선물시장에서는 6거래일, 현물시장에서는 2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였고요. 기관도 1,101억 원 사자세를 보인 반면에 개인 투자자는 4,300억 원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911억 원, 152억 원 순매수했고 기관은 995억 원 매도 우위 나타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 상황 보겠습니다. 유가증권시장 시총 상위 종목 대체로 강보합권이었습니다. 이 중에 LG화학이 1.52% 상승을 하면서 11거래일 만에 50만 원 선 회복했고 네이버도 1% 가까이 올랐습니다. 종가는 20만 4,500원이었습니다. 반면에 기아 0.95% 내려 마감가 83,600원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은 엇갈렸습니다. 에코프로 머티가 또 한 번 상한가를 찍었지만 그룹주인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는 각각 2.19%, 0.41% 하락했고요. 포스코 DX와 LNF 등 2차 전지주도 약세였습니다. 반면에 제약 바이오테마가 강했는데요. 알테오젠이 연구인력 강화 소식에 5.6% 상승했고 셀트리온 제약이 4.83% 올랐습니다. 또 그 밖에 JYP엔터도 4.5% 상승 마감했습니다. 환율은 1,28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어제 환율은 2원 40전 떨어져 1,289원 20전에 거래를 마쳤는데 이렇게 환율이 1,280원대에 마감한 건 3달 반 만에 처음입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이 둔화된다면 달러 강세가 눈에 띄게 꺾일 수 있어서 그렇게 된다면 항공과 여행, 음식료, 철강 섹터가 환율 하락의 수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어제 이슈가 됐던 테마 정리했습니다. 로봇과 AI, 교육과 원격 진료, 자율주행차 테마가 강했습니다. 어제 시장을 쥐고 흔들었던 건 샘 올트먼 전 오픈AI CEO가 마이크로소프트에 합류한다는 소식이었죠. 우리 시장에서도 AI와 로봇주까지 온기가 확산이 됐고요. 게다가 국내 AI 관련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상장 지수펀드 ETF도 출시돼서 관심이 쏠렸습니다. 브리지텍과 이스트소프트 등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교육 테마는 의대 입학 정원 확대 수요 조사가 발표된 영향이었습니다. 전국 의과대학들이 당장 내년에 한 2,100명 넘게 정원을 늘릴 수 있다고 밝혀서 기대감이 커졌는데요. 유비온이 20% 넘게 급등을 했고 비상교육과 메가MD도 두 자릿수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원격 진료 테마는 정부가 비대면 치료에 초진 허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강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율주행차 관련주는 자율주행 관련 부품들이 신차에 채택되기 시작한다는 분석에 더해서 이번 달 말에 테슬라의 사이버트럭에 완전 자율주행, FSD가 탑재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작용했습니다. 오늘 시장이 기다렸던 두 가지 선물, FOMC 의사록과 엔비디아 실적이 모두 공개됐습니다. 엔비디아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매출과 순이익을 발표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장에서도 반도체, 특히 AI 반도체 테마가 크게 뛸 수 있겠습니다. AI 반도체에는 빠르게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밸류체인을 이해하고 관련주 체크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HBM이 8개에서 12개 정도가 되는 D램을 얇게 잘라서 적층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HBM을 만들려면 이 과정들을 쭉 거쳐야 하는데요. 칩을 패키지에 넣기 위해서 웨이퍼를 개별 다이에서 잘라내는 다이싱 과정에 관련주로 이오테크닉스와 한미반도체, 제너셈이 포함되어 있고요. 잘라낸 칩 중에 정상인 칩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본딩에는 한미반도체가, 패키지에 제품 정보를 기입하는 마킹 단계에는 이오테크닉스가, 그리고 반도체를 인쇄회로 기판에 연결하는데 기판에 열을 가해서 솔더볼을 접합하는 리플로우 과정에는 PSK홀딩스와 STI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후공정 테스트 단계 관련주로 유니테스트와 인텍플러스 그리고 ISC, 리노공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관련주 흐름 눈여겨보시길 바라는데요. 일단 어제장 HBM 관련주 마감 상황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어제 HBM 관련주에서는 이오테크닉스만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오테크닉스 0.37% 상승하며 종가 16만 700원이었고 반면에 한미반도체와 제너셈, PSK홀딩스, SDI 모두 내렸습니다. 특히 제너셈은 5.26% 하락해서 종가 11,880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후공정 테스트 관련주입니다. 유니테스트와 인텍플러스, ISC 리노공업인데 모두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유니테스트가 0.57%, 인텍플러스가 0.72%, 그리고 ISC가 1.2% 상승을 했고 리노공업이 2.8% 오르며 리노공업 종가 18만 3,800원이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회복되고 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투자를 늘리고 여기에 더해서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았고 여러 요인들이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은 반도체 업황이 일단 상승 사이클을 타면 쉽게 꺾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SK증권에서는 이번 사이클에서 반도체 감산을 통해서 거시경제보다 업황이 먼저 반등 출발했기 때문에 더 길고 더 높은 업사이클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생산 능력이 1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도체 업황과 매크로가 같이 가지 않는 시기에는 AI 반도체 쪽의 밸류가 높을 것이고 그 이후에 경제와 반도체가 같이 가기 시작하면 그때는 컨벤셔널 패키지 쪽도 반등하기 시작할 것이란 해석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삼성증권은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일단 회복하기 시작하면 2년 넘게 상승세를 이어간다고 분석을 했는데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증권에서는 지금 시기에 실적주를 주목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공매도 금지 정책 이후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시장이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나증권에서는 시장 공매도 증감과 스타일 간 상관성을 분석했는데 이 실적 상향 스타일과 상관성 팩터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공매도가 금지됐을 때 가장 높은 성과를 보였던 건 실적 상향 종목이었다는 겁니다. 하나증권은 쇼커버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연말 배당락 전후로는 실적이 주가에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실적이 상향되면서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선별했습니다.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한 달 전 대비해서 가장 많이 오른 쪽은 아모레지와 아모레퍼시픽이었습니다. 이 종목들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어제장 보고 오늘장 영향을 줄 이슈들 정리했습니다. 그럼 수요일장 개장도 머니쇼와 함께하세요.